자, 이번 영상에서는 사역동사 get 그리고 let 요놈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사역동사 make, have 얘들 기억하시죠? make 얘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즉 목적어가 하고 싶어 하든가 말든가 무조건 해라, 닥치고 해라, 까라면 까라, 이런 식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는 거라고 했죠. 자, 결국 강제성이 제일 강한 사역동사는 make였어요. 자, 만들다 라는 뜻이니까 그 일을 하도록 만든다, 어떻게든 그렇게 성사시킨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I made Tom clean the room. 나는 탐에게 청소하도록 시켰다 라고 해석하지만 사역동사 make 요게 사용되었다는 건 탐이 청소를 하기 싫었다 해도, 안 한다고 개겼다 해도 강제로 시켰다, 탐의 의사 따위 고려하지 않고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I had Tom clean the room 이렇게 했으면 내가 탐에게 청소를 시키는 게 서로 합리적인 관계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고 그렇게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탐도 그래 내가 청소하는 게 맞지 이렇게 별 저항이 없는 경우, 자,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관계에서 어떤 일을 시키는 게 사역동사 have 요거라고 했죠. 엄마와 아들의 관계라든가 형과 동생의 관계라든가 뭐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경우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해도 아들이 청소 못하겠다고 개겨, 동생이 줘 터질 거 알면서도 형한테 바락바락 내가 왜 청소해야 돼 이러면서 대드는 상황이라면, 또는 호텔 종업원이 뺀질뺀질거리면서 아우 알았어요 나중에 할게요 뭐 이렇게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을 제압하고 시끄러 닥쳐 지금 당장 해 이런 경우라면, 자, 저런 관계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제압하고 억지로 시킨 거라면 당연히 사역동사 make 요거를 쓰는 게 맞겠죠. 이 정도 생각, 이 정도 융통성은 우리가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사장과 종업원은 have 이렇게 획일적으로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get 얘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얘를 요즘은 준사역동사로 분류하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역동사를 했다가 지금은 또 준사역동사라고 했다가, 자, 그 정신머리 없는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두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어쨌든 get은 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건 맞아요. 이걸 사역동사라 하든 준사역동사라 하든 어쨌든 시키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린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역동사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자, 근데 어떤 형태로 시키는 거냐면 요거는 그 일을 시키려고 상대방을 좀 설득하는 경우, 살살 달래는 경우, 뭐 이런 노력이 들어가는 경우에 많이 써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일을 시키려고 뭐 돈을 준다든가 이런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I got Tom to clean the room 이렇게 쓰면은 탐을 잘 달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시켰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닥치고 청소해 요건 make. 야, 청소는 네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게 have. 청소 좀 해줄래? 귀찮고 힘들겠지만 청소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거지? 응? 뭐 이런 과정을 암시하는 게 사역동사 get 요놈이에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야, 너 맞을래? 청소할래? 이거는 make. 네가 동생이고 난 형이니까 나는 시킬 권한이 있어. 그리고 너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아. 요거는 have. 동생아, 이따 게임 1시간 시켜줄게. 청소 좀 해줄래? 이렇게 설득하거나, 아니면 형이 5,000원 줄게 청소 좀 할래? 이렇게 대가를 치러. 그러면 get. 자, 우리 남자들도 일상에서 이 get 많이 겪죠. 어부인께서 자기야 퇴근해서 피곤하겠지만 나 지금 주방 정리하느라고 힘든데 미안하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줄래? 이렇게 일을 시키는 느낌이 get 요놈이라고. 근데 사실 저 문장, 저 말투의 느낌은 get이야. 근데 아시죠?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력이 숨어 있다는 거. 겉으로는 get, 진짜 속의 의미는 make라는 거.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저럴 때 슬쩍 거절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럼 사실은 저게 make였구나, 이거 후환이 엄청나구나, 이걸 실감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린 사역동사 get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죠. 얘는 문법 원칙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다는 거. 목적 보호 자리엔 원래 명사 형용사만 온다, 이게 원칙이다.
그러므로 목적보호 자리에 당연히 동사 못 온다. 그래서 저 자리에 동사 쓰고 싶잖아? 그럼 동사 앞에 to를 붙여. 그래갖고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야 하는 거야. 그래서 to가 붙는 거야. 근데 이 원칙을 사역동사 make, have, let 얘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와도 다른 사역동사들은 to를 안 써. 법칙을 무시해. 근데 get 얘는 애가 너무 착해. 완전 준법 시민이야. 법을 잘 지켜. 그래서 이렇게 사역동사 get 요놈은요.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오면 to를 쓰고 있어요. 이래야지 이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get 얘가 이상한 놈이 아니에요. 이상한 놈들은 저기 저거 make, have, let 요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에요. 법을 어기는 놈들은 이놈들이거든. 아셨죠? 자, 이렇게 사역동사 get은 상대방에게 일을 시켜도 아주 신사적으로 설득하고 달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가도 치러 간혹 돈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She finally got a husband to stop smoking. 자, 그녀는 마침내 남편이 금연하도록 시켰다. 이렇게 해석은 하지만 사역동사 get이 쓰였구나. 아하, 담배 끊으라고 잘 설득하고 살살 달래갖고 그렇게 했구나. 자기야, 내가 자기 사랑하잖아. 자기 병 나면 내 맴이 아파. 그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날 위해서 담배 좀 끊으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거지. 그래서 사역동사 get을 쓴 거예요. 근데 만일에 야 인간아 담배 끊어? 안 끊으면 팍 내쫓아버린다. 담배 끊을래? 용돈 끊길래? 이러면 강제성이 강한 make. 자, 내가 네 와이프잖아. 평생 함께 살 동반자잖아. 자, 너는 남편이고 나는 아내야. 그러니까 나에겐 배우자로서 담배 끊으라고 말할 권한이 있고 넌 또 그거를 신중하게 듣고 들어줘야 될 의무도 있어. 배우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자, 당연히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요구한다. 이러면 have. 살살 달래고 부탁하고 설득하고 또 만일 저기서도 뭐 담배 끊으면 용돈도 10만 원 올려줄게. 뭐 이러면 get. 이해되시죠? 그리고 목적보호 자리에 to가 왔다는 거. 이것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I'll get the IT team to check your computer.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럼 회사 업무라면 상식적으로 have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런 협조를 요청할 권한과 서로 들어줄 의무를 서로 지고 있는 게 보통 회사 부서들 간의 일이니까 그럼에도 저렇게 get을 썼다는 거는 부탁해서 좀 봐주라 할게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저 팀에서 우리 일도 많고 바빠요. 그런 거 할 시간 없어요. 이렇게 짜증내고 시간 없다고 안 한다 해. 그럴 때 상사가 탁 나서갖고 탁 치고 가서 봐줘. 이러면 make. 상사로서 혹은 관련 부서로서 업무상 당연히 요구하는 일이면 have.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의 있게 바쁘신데 저 죄송하지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컴퓨터가 고장이라 우리가 업무를 못해서 그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면 get. 이렇게 가는 거예요. I got my car repaired. 내 차를 수리하도록 시켰다. I got my hair cut. 내 머리를 자르도록,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시켰다. 자, 여기서 get을 쓴 이유 이제 아시겠죠? 차 수리를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려면 기본적으로 돈을 내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어떤 일을 시킨다? 즉 서비스 같은 걸 받는다? 그러면 역시 사역동사 get 요거를 쓰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돈을 낸 손님으로서 당연히 받을 서비스니까 사역동사 have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특히 구어체에서는 가급적 더 부드러운 표현을 위해서 get 요거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부드럽고 매너 있고 게다가 법칙도 잘 지키는 아주 훌륭한 동사가 get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사역동사 get은 목적보호 자리에 to 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기엔 to가 없어요? 자, 문법책에도 이 부분에서 혼란 일으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역동사 get은 목적보호 자리에 to를 쓴다. I got Tom to repair my car. 요래놓고 바로 아래 예문은 또 뭐가 툭 튀나오냐면 I got my car repaired. 이렇게 나와. 분명히 위에 to를 쓴다며. to를 쓴다 그랬잖아. 근데 여긴 또 to가 없네. 자, 이게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자주 겪는 일이에요. 정의나 원칙을 자기 맘대로 막 편집해갖고 기억하거든.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오면 to를 붙인다. 왜? 원래 동사가 못 오는 자리니까. 이게 원칙인데 여기서 동사가 오면이란 말은 쏙 빼놓고 to를 붙인다. 이것만 기억하는 거지. 자, repaired. 얘 과거분사잖아요. 과거분사는 형용사고. 아니 목적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만 올 수 있다? 과거분사는 형용사다? 그러니 당연히 올 수 있다. to를 붙일 이유도 없고 붙여서도 안 되죠. 과거분사 앞에 to 붙이는 게 어디 있어요. to는 동사 원형 앞에 붙이는 거지. 자, 그러니까 to를 왜 붙이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못 오니까 이 동사를 목적보호 자리에 쓰려고 이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로 바꾸려고 붙이는 게 to야. 그럼 당연히 목적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명사나 형용사가 왔어? 그럼 to를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to를 왜 붙이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를 안 시키고 그냥 외워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이런 혼란을 겪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제대로 알려줘도 혼란을 겪거든요. 근데 제대로 안 알려주면 혼란을 더 겪겠지. 그죠? 아주 많아 그런 경우가. 자, 저기에 to가 없는 이유. 왜 to가 없다고요? 목적보호 자리엔 명사, 형용사만 온다. 동사 당연히 못 온다. 근데 동사를 쓰고 싶어? 굳이? 그럼 앞에 to를 붙여. 이래서 to가 붙은 거고. 목적보호 자리엔 명사, 형용사만 온다. 근데 분사가 왔어? 분사는 형용사인데? 그럼 당연히 가능. to 붙일 이유도 없고 붙였어도 안 돼. 분사 앞에 to 붙이는 거 그런 거 없어. 그죠? 자, 왜 to를 붙일 이유가 없다고요? to는 동사를 다른 분사로 바꾸려고 동사가 왔을 때 붙이는 게 to고 지금은 분사 왔잖아. 형용사 왔잖아. 그럼 to를 붙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사역동사 let, 요 녀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let의 근본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하도록 허용하다, 허가하다, 또는 방치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막지 않고 냅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특히 다른 사역동사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많이 쓴다는 거예요. Make Tom go there. 탐을 거기에 가게 해라. 가고 싶든 말든 탐의 의사와 무관해요. 탐을 가게 해라. Have Tom go there. 탐을 거기에 가게 해라. 자, 같은 뜻 같지만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탐을 거기에 보낼 권한이 있거나 탐도 거기에 가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지 내가 가는 게 맞지 뭐 이런 느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에서 보내는 거. 자, 여기도 근데 탐이 별로 저항을 못 느낄 뿐이고 탐이 거기를 가고 싶어 한다 이런 느낌은 없죠. 사실은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자, get Tom to go there. 탐을 거기에 가게 해라. 이런 경우 get을 썼죠. 근데 잘 달래서 설득해서 보내라 이런 뜻이 되겠죠. 필요하면 뭐 돈도 좀 주고 이렇게 시킬 수도 있겠고 여기도 근데 탐이 거길 가고 싶어 한다 라는 느낌은 없어요. Let Tom go there. 탐을 거기에 가도록 허용해라, 허가해라, 막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런 경우는 탐이 거기를 가길 원하고 그러니까 보내줘라 이런 암시가 강하죠.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범죄자가 어떤 사람을 딱 붙잡고 못 가게 해. 이때 이 피해자가 놔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런 말 할 때 let me go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내가 가도록 허용해라, 막지 마라. 그러니까 나 가고 싶다. 그러니까 좀 보내줘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보통 목적어가 그 일을 원하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걸 허용하다, 막지 않다, 냅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영화나 미드 보면 친구들이랑 집에 있다가 갑자기 야 우리 나가자 외출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 친구들이 이제 우르르 나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만 나 코트 좀 가져올게. 밖에 추우니까. Wait, let me get my coat. 요때 let을 사용한 이유는 양해를 구하는 거죠. 내가 코트 좀 가져와야겠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좀 허용해 주라, 봐주라, 기다려주라, 양해해주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실연을 당해서 5년째 슬퍼하는 남자가 있어요. 잊을만도 한데 참 못 잊고 술만 먹으면 그 여자 보고 싶다고 막 울어. 사실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잊혀지기 마련인데 근데 얘는 굳이 자꾸 기억을 떠올리고 스스로 슬퍼하고 막 그러고 있네요.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Let her go. 그냥 좀 잊어라. 그녀를 좀 보내줘라.
마음속에서 보내줘라. 자, 억지로 생각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좀 스르륵 마음속에서 나가도록 냅둬라.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명절 지나면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이혼율도 높아진다고 하죠.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 지금 싸우는 그 이유만 가지고 싸우면 크게 싸움이 안 번져요. 근데 대부분 말다툼 하다 보면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죠. 아주 지긋지긋하죠. 자기 말이야. 7년 전 추석 때는 어땠어? 기억 안 나?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지?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싸우고 이러면 이제 사건이 커지죠. 아이들 혼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못한 것만 혼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꼭 혼내다가 이런 말 나오죠.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작년에도 이러더니, 이런 상황 별로 좋은 상황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줘야죠. Let it go. 좀 잊으세요. 좀 잊어라. 잊어. 자, 상황에 따라 이 문장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걸 가게 좀 둬라. 그게 떠나도록 둬라. 좀 잊어라. 잊어.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여친이랑 커피 마시러 왔어요. 커피 나왔다고 탁자 위에 그거 뭐 있잖아요. 진동벨인가 드르르륵 하는 거. 자, 이럴 때도 보통 let me get them 이렇게 쓰죠. 직역하면 내가 가져오도록 해줘라. 내가 가져오게 그냥 둬라. 내가 가져올게 이런 의미지만 굉장히 친절한 말이에요. 자기는 여기 편안하게 있어. 내가 챙겨올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let me라는 이 표현은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양해를 구하거나 친절함을 표현하거나 또는 허용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거나. 자, 우리 라이브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윈피키드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요 let me 이 표현이죠. Let me introduce myself.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울 때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장이죠. 이 경우도 사역동사 let 얘를 쓴 이유는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또는 내 소개를 할 시간을 좀 주세요, 허용해 주세요 이런 아주 공손한 표현이라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let us go 요거하고 let's go 요거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파티에 가고 싶은데 엄마 허락을 받으려고 그래요. Let us go. 자,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허용해 주세요. 좀 보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죠. 이 경우에는 이 말을 듣는 상대방, 즉 엄마. 이 허가권을 가진 엄마는 안 가요. Let us go. 엄마 우리 파티에 갈 건데 좀 보내주세요. 엄마는 안 가는 거야. 우리는 가는데 그걸 허용해 주는 엄마는 파티에 안 가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Let's go 이러면은 갑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갑시다. 가자. 그럼 엄마도 같이 가자는 뜻이잖아요. 청유형이라고 하는데 let's 플러스 동사의 원형 뭐뭐 하자. 청유형이라 그러죠. 이거는 상대방에게 같이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야? 엄마도 파티에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let us go 요거는 엄마는 안 가. 근데 let's go 요거는 엄마도 같이 가.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은 절대로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전혀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역동사 make 강제성 최고죠.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해라, 닥치고 해라 이런 의미고요. 사역동사 have 요거는 일을 시키는데 합리적인 상황, 상식적인 상황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렇게 요구를 받았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일 때 사역동사 have 요걸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역동사 get 설득하거나 달래거나 또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일을 시키는 경우 단 얘는요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오면은 to를 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이거는 사실 문법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사역동사 get 얘는 준법 시민 아주 착한 친구예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 let 허용하다, 허가해주다, 냅두다 방치죠. 자, 대부분 이런 경우 목적어가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예요. Let me go. 나 가고 싶은데 좀 보내주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사역동사의 수동태에 관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역동사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to가 살아난다. 문법서를 보면 아직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 뭐 좀비요? 다시 살아나게? 자, 힘들게 사역동사 공부했더니 또 뭐 이런 게 또 나와갖고 또 이런 이상한 걸 또 외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게다가 이건 또 각종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근데 저 이론이 왜 엉터리인지 그리고 왜 외울 필요가 없는지 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 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